아버지, 이 돈 다 내 거야. 아싸, 횡재했다. 야, 조용히 해. 노인네 깨면 골치 아파. 빨리 챙겨서 나가자고. 자식들은 아버지가 일부러 바닥에 뿌려둔 돈다발을 줍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파에 쓰러진 아버지가 추위에 떨고 있는데도 이불 한 장 덮어주는 자식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자식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떠난 새벽 2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가정부의 아들. 그가 보인 뜻밖의 행동에 잠든 척하고 있던 회장님은 그만 입을 틀어막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설마 네가 단돈 1억 원의 시험이 불러온 기적 같은 반전과 피보다 진한 눈물의 복수극.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눈이 부실 정도로 쏟아지는 호텔 대연회장입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태산그룹 장태산 회장의 팔순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장태산 회장에게 고개를 숙이며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태산 회장의 표정은 조금도 밝지가 않습니다. 화려한 꽃장식과 값비싼 음식 냄새 뒤로 자식들이 주고받는 은밀한 눈빛들이 장태산 회장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장태산 회장이 답답한 가슴을 치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회장 구석에 있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칸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장남 장민혁 부회장의 목소리입니다. 장민혁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아이, 김 전무님. 걱정 마시라니까요. 노인네 오늘 내일에요. 예. 지분 양도요? 아유, 장례식 치르자마자 도장 찍어드릴게. 가격이나 좀 더 쳐줘요. 장태산 회장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실감이 나는 순간입니다. 장태산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나가서 호통을 쳐봐야 저 탐욕스러운 눈빛들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장태산 회장이 수행 비서가 기다리는 복도로 나가지 않고 뒷문으로 빠져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텅 빈 본가 저택에 도착한 장태산 회장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고 아픕니다. 장태산 회장이 벽에 걸린 금고를 열고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뒤집어 바닥에 돈다발을 쏟아부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뭉치들이 서재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집니다. 장태산 회장이 주머니에서 평소 먹던 수면제 통을 꺼내 변기에 쏟아버리고 물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맨정신으로 똑똑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누가 진짜 내 가족인지, 누가 짐승인지 말입니다. 장태산 회장이 서재 소파에 힘없이 쓰러져 눈을 감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소음이 들려옵니다. 술 냄새를 잔뜩 풍기며 장민혁이 서재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장민혁이 비틀거리며 들어오다 바닥에 널린 돈다발을 밟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장민혁이 바닥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게 다 뭐야? 웬 돈이 이렇게 깔려 있어? 장민혁이 쭈그리고 앉아 돈뭉치를 주워 담으며 킬킬거립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노망이 나셨나? 돈을 다 뿌리고 다니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 쓸게요. 장민혁이 양복 주머니가 터질 정도로 돈을 쑤셔 넣습니다. 소파에 죽은 듯이 누워있는 장태산 회장을 흘깃 보더니 장민혁이 입술을 비죽거립니다. 아니, 근데 노인네는 왜 여기서 이러고자? 방에 들어가서 자지, 거슬리게.
장민혁이 장태산 회장의 다리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 아, 진짜. 그냥 둬. 갈 때 되면 알아서 가시겠지. 장민혁이 바닥에 남은 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더니 콧노래를 부르며 방을 나갔습니다. 장태산 회장의 감은 눈꺼풀이 파르르 떨립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에는 둘째 딸과 사위입니다. 딸이 바닥에 떨어진 돈 한 뭉치를 발견하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 여보, 이거 봐. 여기 돈 있어. 오빠가 다 가져간 줄 알았더니 남았네. 사위가 딸의 입을 막으며 속삭입니다. 쉿, 조용히 해. 아버님 깨시겠어. 얼른 주워. 두 사람이 경쟁하듯 바닥을 기며 남은 돈을 긁어 모읍니다. 딸이 장태산 회장 쪽을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왜 이불도 없이 저러고 자? 감기 들면 또 병원비 깨지는데. 사위가 돈을 세며 대꾸했습니다. 냅둬. 괜히 건드렸다가 깨시면 골치 아파. 돈 챙겼으면 빨리 나가자. 두 사람이 서재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리자 서재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장태산 회장의 뺨을 타고 눈물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도 피를 나눈 자식들도 다 부질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다시 서재 쪽으로 다가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서재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옵니다. 이 저택에서 20년 넘게 일한 가정부 박 여사의 아들 강진우입니다. 강진우가 다리가 퉁퉁 부은 어머니를 대신해 청소를 마무리하러 온 것입니다. 강진우가 바닥에 널브러진 칠가방과 미처 자식들이 줍지 못한 지폐 몇 장을 발견하고 멈칫합니다. 강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혼잣말을 합니다. 도둑이 들었나? 아니, 문은 잠겨 있었는데. 강진우가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주워들고 잠시 고민합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 가방 안에 지폐를 가지런히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구겨진 돈을 손바닥으로 펴서 앞뒤를 맞춰 넣습니다. 강진우가 가방 지퍼를 채워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청소를 하려던 강진우의 눈에 소파에서 웅크리고 자는 장태산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장태산 회장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진우가 서재 창문 쪽으로 다가가 문이 꽉 닫혔는지 확인하고 커튼을 꼼꼼하게 칩니다. 그리고는 보일러 컨트롤러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온도가 너무 낮은데. 회장님 추위 많이 타시는데 큰일 나겠어. 강진우가 보일러 온도를 1도 높이고 구석에 있는 가습기에 물을 채워 가동합니다. 습기를 머금은 하얀 김이 뿜어져 나오자 그제야 강진우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강진우가 소파 옆으로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얇은 담요를 집어들었습니다. 담요를 털어 장태산 회장의 어깨 끝까지 꼼꼼하게 덮어줍니다. 그러다 담요 밖으로 삐져나온 장태산 회장의 발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말이 반쯤 벗겨진 채 차갑게 식어있는 발입니다. 강진우가 자신의 외투 안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핫팩 하나를 꺼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쓰려고 아껴둔 것입니다. 강진우가 핫팩을 흔들고 손으로 비벼 열을 냅니다. 따뜻해진 핫팩을 장태산 회장의 발 밑에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목에 두르고 있던 낡은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보풀이 일어난 목도리지만 강진우에게는 가장 따뜻한 물건입니다. 강진우가 목도리를 장태산 회장의 목에 조심조심 감아줍니다. 장태산 회장의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겨주며 강진우가
작게 속삭입니다. 회장님, 여기서 주무시면 감기 드세요. 저희 어머니가 회장님 덕분에 수술받고 살았다고 매일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프지 마시고 꼭 오래 사셔야 해요. 강진우가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 합니다. 그때 장태산 회장이 마른 기침을 하며 잠꼬대인 척 중얼거렸습니다. 물 좀 다오. 강진우가 화들짝 놀라더니 곧바로 주방으로 달려갑니다.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금세 컵을 들고 뛰어옵니다. 물이 너무 차가울까봐 따뜻한 물을 섞어온 모양입니다. 강진우가 소파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 장태산 회장의 머리를 살짝 받치며 컵을 입가에 대어줍니다. 회장님, 물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장태산 회장이 힘겹게 눈을 뜨는 척하며 물을 마십니다. 실눈 사이로 강진우의 얼굴이 보입니다. 밤낮으로 일하느라 거칠어진 피부, 낡아서 해진 소매 끝동, 하지만 그 눈빛만은 더없이 맑고 걱정이 가득합니다. 돈을 보고 탐욕을 부리던 자식들의 눈빛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물을 다 마신 장태산 회장이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강진우가 컵을 탁자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담요를 여며줍니다. 편안하게 주무세요, 회장님. 강진우가 서재 불을 은은한 스탠드 조명으로 바꾸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장태산 회장이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장태산 회장이 목에 감긴 낡은 목도리를 떨리는 손으로 만져봅니다. 아직도 강진우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따뜻합니다. 발끝에 놓인 핫팩에서도 온기가 전해져 옵니다. 장태산 회장이 탁자 위에 놓인 돈가방과 목도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오릅니다. 허허. 내 자식들은 돈을 주워 담느라 애비가 얼어 죽는 줄도 모르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나를 살리는구나. 장태산 회장이 목도리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평생 돈을 쫓아 살아왔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밤입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장태산 회장이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상관없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습니다. 김 비서실장의 잠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예,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편찮으십니까? 장태산 회장이 목도리를 손에 꽉 쥐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알아볼 게 있어.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집에서 일하는 박 여사 아들 강진우라고 했나? 그 친구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해. 수학이 넘어 김 실장이 당황한 듯 잠시 말이 없습니다. 가정부 아들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그건 왜? 장태산 회장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납니다. 내 진짜 아들이 될지도 모르는 놈이다. 태어난 산부인과부터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지금 하는 일, 빚관계까지 싹 다 털어서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알겠나? 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장태산 회장이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멀어지는 강진우의 낡은 스쿠터 불빛이 보입니다. 장태산 회장이 창문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진우, 내 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밤하늘에는 차가운 달빛만 무심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밤입니다. 하지만 태상그룹에는 곧 거대한 태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장태산 회장이 강진우가 정리해둔 칠가방을 금고에 다시 넣지 않고 책상 한가운데 올려두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시작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25층 전략기획실 사무실에는 냉기만 감돌고 있습니다. 장태산 회장의 특별 지시로 인턴으로 입사한 강진우의 자리는 마치 외딴섬 같습니다. 직원들은 강진우의 책상 옆을 지나갈 때마다 들으라는 듯 수군거립니다. 여직원 2명이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리며 입을 가리고 속삭입니다. 자기야, 들었어? 제가 그 회장님 댁 가정부 아들이래. 어머, 진짜? 세상에 스펙도 하나도 없다며? 완전 낙하산이네. 냄새나는 것 같지 않아? 강진우가 묵묵히 모니터만 바라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등 뒤로 꽂히는 비수 같은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파지만 강진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박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뼉을 칩니다. 자자, 다들 식사하러 갑시다. 오늘은 내가 쏜다. 직원들이 환호하며 우르르 몰려나갑니다. 하지만 아무도 강진우에게는 같이 가자고 묻지 않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며 강진우의 곁을 스쳐 지나갑니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겨진 강진우가 한숨을 푹 내쉬며 서랍에서 편의점 샌드위치를 꺼냅니다. 퍽퍽한 빵을 물없이 씹어 삼키며 강진우는 장태산 회장이 건네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칩니다. 지난 10년치 태산그룹 재무 보고서입니다. 강진우가 볼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며 숫자에 집중합니다. 여기 매출 원가가 이상해. 3년 전부터 갑자기 비율이 뛰었어. 강진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납니다.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장민혁 부회장이 상석에 앉아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과의 화상회의가 연결되자 장민혁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강진우를 지목합니다. 어이, 인턴. 자니가 거기 앉아만 있지 말고 이 계약서 좀 읽어보지. 우리 회장님이 뽑은 인재라니까 영어도 잘하겠지? 임원들이 킬킬거리며 강진우를 쳐다봅니다. 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듭니다. 복잡한 영문 법률 용어들이 빼곡합니다. 장민혁이 팔짱을 끼며 비아냥거립니다. 왜? 못 읽겠어? 가정부 아들이라 이런 건 안 배워봤나? 강진우가 잠시 침묵하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부회장님, 이 계약서 12조 3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민혁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뭐? 문제? 내까짓 게 뭘 안다고 짓거려. 강진우가 스크린에 띄워진 표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여기 보시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보전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이대로 계약하면 저희가 환차익 손실을 전액 떠안게 됩니다. 최소 5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됩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화면 너머의 외국인 바이어가 통역의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놀란 목소리로 말합니다. 진짜네. 우리가 이걸 놓쳤어. 인턴 말이 맞습니다. 부회장님. 장민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릅니다. 망신을 주려다 오히려 강진우의 능력을 입증해 준 꼴이 되었습니다. 장민혁이 서류를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릅니다. 회의 끝내. 다 나가.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갑니다. 장민혁이 분을 참지 못하고 책상을 발로 걷어찹니다. 저 건방진 놈이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장민혁이 휴대전화를 꺼내 박 팀장을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비상계단으로 불려온 박 팀장이 고개를 조아립니다. 장민혁이 담배를 피우며 박 팀장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야, 너 일처리 그따위로 할 거야? 저 새끼가 설치게 놔둘 거냐고.
박 팀장이 아픈 다리를 문지르며 비굴하게 웃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안 그래도 준비해뒀습니다. 오늘 밤에 끝낼 겁니다. 장민혁이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끄며 으르렁거립니다.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해. 알지? 아버지만 없으면 저놈은 파리 목숨이야. 걱정 마십시오. 비서실 쪽에 손을 써뒀습니다. 같은 시각 회장실입니다. 장태산 회장이 피곤한 듯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고 있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수행 비서가 찻잔을 들고 들어옵니다. 박 팀장에게 이미 매수된 비서입니다. 비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공손하게 말합니다. 회장님, 평소 드시는 한방차입니다.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해서 좀 진하게 달였습니다. 장태산 회장이 의심 없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그래, 고맙구만. 오늘따라 몸이 천근만근이야. 차를 다 마신 장태산 회장이 소파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습니다. 강력한 수면제가 혈관을 타고 퍼지기 시작합니다. 10분도 되지 않아 장태산 회장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비서가 장태산 회장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문을 잠그고 박 팀장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작업 완료했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박 팀장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저녁 8시 사무실에는 강진우 혼자 남아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 팀장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음료수 한 병을 들고 강진우에게 다가갑니다. 진우 씨, 고생이 많네. 이거 마시고 좀 쉬면서 해요. 강진우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 팀장님. 감사합니다. 강진우는 의심 없이 박 팀장이 건넨 피로회복제를 받아 마십니다. 그 안에는 수면 유도제가 섞여 있습니다. 박 팀장이 강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천천히 해요. 박 팀장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강진우에게 급격한 졸음과 복통이 밀려옵니다. 강진우가 배를 움켜쥐고 화장실로 급하게 뛰어갑니다. 텅 빈 사무실, 박 팀장이 잽싸게 되돌아왔습니다. 박 팀장이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강진우의 컴퓨터 본체 뒤쪽에 꽂습니다. 그리고는 강진우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낯선 통장 하나를 밀어 넣습니다. 경쟁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처럼 꾸민 차명 계좌입니다. 박 팀장이 강진우의 모니터 화면을 조작해 경쟁사로 메일을 보낸 로그 기록까지 심어 놓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강진우는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강진우가 책상에 엎드리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감사팀 직원 5명이 들이닥칩니다. 감사팀장이 강진우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강진우 씨, 당신을 산업 스파이 및 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진우가 몽롱한 눈으로 감사팀장을 바라보며 더듬거립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감사팀장이 강진우를 밀치고 책상 서랍을 뒤집니다. 박 팀장이 숨겨둔 통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감사팀장이 통장을 주워들고 강진우의 얼굴 앞에 흔들어댑니다. 이게 증거가 아니면 뭡니까? 경쟁사에서 받은 뒷돈이 여기 떡하니 찍혀 있는데. 강진우가 억울함에 소리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통장 처음 봅니다. 모함입니다. 그때 장민혁이 뒷짐을 지고 유유히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직원들이 겁에 질려 웅성거리는 가운데 장민혁이 혀를 차며 강진우 앞을 가로막습니다. 쯧쯧, 내 이럴 줄 알았지. 근본 없는 놈을 들릴 때부터 알아봤어.
강진우가 장민혁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하며 애원합니다. 부회장님, 억울합니다. 회장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회장님은 제 결백을 아실 겁니다. 장민혁이 강진우의 손을 뿌리치더니 손바닥으로 강진우의 뺨을 세게 올려붙입니다. 짝! 하는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강진우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입가에서 피가 터집니다. 장민혁이 강진우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소리칩니다. 어디서 감히 아버지 이름을 입에 올려? 아버지가 네가 배신했다는 보고를 받고 충격으로 쓰러지셨어. 내 놈 때문에. 강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셨다고요? 장민혁이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합니다. 뭐해? 당장 이 범죄자 놈 끌어내. 경찰 불러. 보안 요원들이 강진우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합니다. 강진우가 발버둥 치며 박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팀장은 장민혁의 뒤에 서서 비열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박 팀장님, 왜? 저한테 왜? 강진우가 절규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강진우의 시야가 눈물로 흐려집니다. 로비에는 이미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도착해 있습니다. 수갑이 강진우의 손목을 차갑게 조여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진 강진우가 차창 밖을 봅니다. 회전문 너머로 장민혁과 박 팀장이 서로 마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강진우가 주먹을 꽉 쥐어보지만 아무런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경찰차가 태상그룹 빌딩을 빠져나갑니다. 장민혁은 유유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높은 층 회장실로 올라갑니다. 잠겨있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파에 깊이 잠들어 있는 장태산 회장이 보입니다. 장민혁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장태산 회장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습니다. 김 비서실장과 강진우의 번호입니다. 장민혁이 코웃음을 치며 휴대전화 전원 버튼을 꾹 눌러 끕니다. 검은 화면에 장민혁의 탐욕스러운 얼굴이 비칩니다. 장민혁이 잠든 아버지의 얼굴에 대고 섬뜩하게 속삭입니다. 주무세요, 아버지. 푹 주무셔야 제가 효도하죠. 이제 이 회사는 제 겁니다. 창밖에는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강진우의 앞날을 예고하듯 거센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경찰서 취조실 안은 숨이 막힐 듯한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형사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지릅니다. 야, 강진우,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계속 오리발 내밀 거야? 통장에 돈 꽂힌 거 다 나왔어. 강진우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형사를 쳐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형사님,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 통장 본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 제 서랍에 넣은 겁니다. 옆에 앉아있던 국선 변호사가 한숨을 푹 쉬며 서류를 뒤적거립니다. 장민혁이 보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강진우의 어깨를 툭툭 치며 귀찮다는 듯이 말합니다. 강진우 씨, 그냥 인정합시다. 대기업 상대로 싸워봤자 강진우 씨만 다쳐요. 지금 자백하면 내가 힘써서 집행유예로 빼준다니까?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빨리 끝내야지. 어머니라는 말에 강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강진우가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인정하면 정말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형사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 이 새끼 진짜 말 안 통하네. 야, 그냥 구속영장 청구해.
콩밥 좀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형사가 강진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유치장으로 보내려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더니 누군가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들어옵니다. 화려한 명품 정장에 짙은 선글라스를 낀 여자입니다. 그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변호인단 5명이 병풍처럼 따라붙습니다. 5년 전 경영권 싸움에 밀려 미국으로 떠났던 장태산 회장의 막내딸 장세희입니다. 형사가 눈을 휘둥그레 뜨며 소리칩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여기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장세희가 선글라스를 벗어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차갑게 일갈합니다. 내 의뢰인 몸에서 그 더러운 손 떼세요. 형사가 장세희의 귀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칩니다. 의뢰인이라니. 강진우 씨 변호인입니까? 장세희가 대답 대신 손짓을 하자 뒤에 있던 수행원이 태블릿 PC를 형사 코앞에 들이밉니다. 장세희가 팔짱을 끼고 도도하게 말합니다. 이거 보시죠. 어젯밤 태산그룹 전략기획실 CCTV 영상입니다. 형사가 쭈뼛거리며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화면 속에는 박 팀장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강진우의 책상에 무언가를 숨기는 장면이 고화질로 찍혀 있습니다. 박 팀장의 얼굴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형사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이건 장세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합니다. 회장님께서 평소 아끼는 직원이 괴롭힘 당할까봐 강진우 씨 자리에만 특별히 초소형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 두셨거든요. 쥐새끼가 덫에 걸린 꼴이죠. 장세희가 형사를 노려보며 쏘아붙입니다. 증거 조작의 무고 그리고 강압 수사까지. 우리 변호인단이 지금 당장 고소장 접수할 겁니다. 옷 벗을 준비하세요. 형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강진우의 수갑을 황급히 풀어줍니다. 아니.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바로 귀가 조치하겠습니다. 수갑이 풀리자 강진우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장세희를 바라봅니다. 누구십니까? 왜 저를? 장세희가 강진우의 낡은 옷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까딱합니다. 설명은 나중에. 일단 타. 경찰서 정문 앞에는 빨간색 최고급 스포츠카가 엔진 소리를 내며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세희가 운전석에 앉아 강진우를 조수석에 태우고 엑셀을 밟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도로를 질주해 한적한 한강 둔치에 멈춰 섰습니다.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오지만 차 안은 고요합니다. 장세희가 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강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너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 강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엽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과 친필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장태산 회장과 강진우의 할아버지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강진우가 편지를 읽어 내려갑니다. 진우야, 내 할아버지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굶어 죽어가던 시절 나에게 밥을 주고 사업 자금을 대준 분이지. 평생 너를 찾아다녔다. 미안하다. 너무 늦게 찾아서. 편지를 읽는 강진우의 손이 격하게 떨립니다. 단순히 가정부 아들인 줄 알았던 자신이 사실은 회장님이 그토록 찾던 은인의 손자였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강진우가 편지를 가슴에 품고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회장님이. 장세희가 말없이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창밖을 바라보며 강진우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한참 후 강진우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자 장세희가 담배를 비벼 끄며 말합니다. 감상은 여기까지 해. 지금 아버지가 위험해.
장민혁 그 인간이 아버지한테 약을 쓴 것 같아. 강진우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합니다. 약이라니요. 설마 혼수 상태로 만들어서 경영권을 뺏으려는 수작이지. 지금 이사회 열어서 널 해고하고 회사 장악하려고 할 거야. 장세희가 강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안합니다. 나랑 손잡자. 나는 아버지를 구하고 회사를 되찾아야겠어. 넌 누명을 벗고 민혁 오빠한테 복수해야지. 어때? 강진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하겠습니다. 회장님을 지킬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장세희가 피식 웃으며 차 시동을 겁니다. 좋아. 그럼 일단 그 거지 같은 옷부터 갈아입자. 전쟁터에 나가는데 갑옷은 입어야지. 1시간 뒤 강남의 최고급 맞춤 정장 샵입니다. 탈의실 커튼이 젖혀지자 완벽한 핏의 남색 슈트를 입은 강진우가 걸어 나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안경까지 벗으니 전혀 다른 사람 같습니다. 장세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강진우의 넥타이를 매만져 줍니다. 이제야 좀 태산그룹 임원 같네. 가자, 놈들이 샴페인 터뜨리기 전에 판 엎으러. 같은 시각 태산그룹 본사 대회의실입니다.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장민혁이 의장석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산업 스파이 강진우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강진우의 해임안과 저의 회장 직무대행 승인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며 눈치를 봅니다. 이미 장민혁에게 매수된 이사들이 과반수입니다. 장민혁이 의사봉을 들며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이견 없으시면 통과시키겠습니다. 땅. 장민혁이 의사봉을 내리치려는 찰나입니다. 쾅!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립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립니다. 눈부신 역광을 받으며 두 남녀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옵니다. 장세희와 강진우입니다. 장민혁이 귀신이라도 본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자, 장세희? 네가 여길 어떻게? 장세희가 또각또각 걸어와 장민혁 앞에 마이크를 낚아챕니다. 오랜만이네, 오빠. 회사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잔치라도 벌이는 거야?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장세희 상무가 돌아왔어. 옆에 있는 건 강진우 아닌가? 장민혁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칩니다. 경비, 뭐해? 당장 저것들 끌어내. 그때 강진우가 품에서 USB를 꺼내 프레젠테이션용 노트북에 꽂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됩니다. 경찰서에서 보여줬던 박 팀장의 증거 조작 영상입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힙니다. 강진우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산업 스파이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장민혁 부회장이 박 팀장을 사주해 꾸민 자작극입니다. 장민혁이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거짓말이야. 저거 다 조작된 영상이야. 저놈 말 믿지 마. 강진우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화면을 띄웁니다. 복잡한 계좌 내역과 페이퍼 컴퍼니 설립 문서입니다. 부회장님이 지난 3년간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회사 돈 내역입니다. 여기 제 횡령 증거라고 심어두신 통장. 사실은 부회장님 비자금 세탁용 계좌더군요. 이사들이 경악하며 장민혁을 쳐다봅니다. 장민혁이 궁지에 몰리자 식은땀을 줄줄 흘립니다. 아니야. 모함이야. 증거 있어?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김 비서실장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옵니다. 휠체어에는 링거를 꽂은 채 창백한 얼굴을 한 장태산 회장이 앉아 있습니다. 약기운에서 억지로 깨어난 듯 눈빛이 흐릿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만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장민혁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아버지. 장태산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들어 장민혁을 가리킵니다. 목소리가 쇠를 긁는 듯 거칠게 터져 나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 네가 감히 내 회사에서 이런 짓을 벌여? 장민혁이 바닥을 기어가 장태산 회장의 바짓단을 잡고 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장태산 회장이 지팡이로 장민혁의 어깨를 내리치며 호통을 칩니다. 치워라.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내 회사에서 나가란 말이다. 장태산 회장의 사자후가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장민혁이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집니다. 강진우가 장태산 회장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휠체어를 잡습니다. 회장님,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장태산 회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강진우의 손을 꽉 잡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집니다. 장태산 회장이 눈물이 고인 눈으로 강진우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합니다. 왔구나. 내 아들. 늦지 않게 잘 왔다. 장세희가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이사가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반전의 드라마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민혁의 도끼 어린 눈빛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채 바닥에서 강진우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사회장의 소란이 정리된 후 태산그룹 본사 25층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따뜻한 공기가 동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장태산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는 것을 강진우가 급히 부축해 소파에 앉혀드립니다. 장태산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강진우의 두 손을 꼭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 거친 손바닥에서 지난 세월의 회한과 미안함이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장태산 회장이 눈시울을 붉히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내 아들아, 못난 노인네를 용서해라. 내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굶어 죽었을 게다. 그 은혜를 갚기도 전에 너를 이렇게 고생시켰구나. 강진우가 장태산 회장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쓸어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랑 어머니는 회장님 덕분에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이렇게 뵙게 되어 다행입니다. 옆에 서 있던 장세희가 젖은 눈가를 훔치며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감동적인 상봉은 나중에 집에서 하시고 지금은 회사부터 살려야죠. 민혁 오빠가 싸질러 놓은 똥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장태산 회장이 품 안에서 자신의 개인 인감도장을 꺼내 강진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묵직한 도장의 무게감이 강진우의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장태산 회장이 결연한 눈빛으로 강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 도장을 너에게 맡기마. 민혁놈이 숨겨둔 비자금, 네가 다 찾아내라. 그리고 회사를 갉아먹는 썩은 살들을 내 손으로 다 도려내거라. 할 수 있겠느냐? 강진우가 도장을 꽉 쥐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반드시 찾아내서 되돌려 놓겠습니다. 태산그룹,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장세희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보안이 철저한 안전가옥으로 강진우를 데려갔습니다. 이미 회계사와 변호사들로 구성된 TF팀이 꾸려져 방 안가득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강진우와 장세희는 밤을 새워가며 장민혁의 비밀 장부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도록 강진우의 눈은
모니터에서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숫자의 흐름을 쫓는 강진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납니다. 강진우가 갑자기 마우스를 멈추고 모니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찾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미술품 경매 내역이 이상합니다. 장세희가 졸린 눈을 비비며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술품? 갤러리 쪽인가? 강진우가 볼펜으로 모니터 속 특정 항목을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이 작가 김무명이라는 사람인데 미술계에서는 전혀 이름이 없는 신진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림 한 점이 지난달 경매에서 50억 원에 낙찰됐어요. 구매자는 익명의 법인이고요. 장세희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50억? 말도 안 돼. 피카소 그림도 아니고 무명 작가 그림이 이거네. 여기서 돈 세탁을 했구나. 강진우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 갤러리 관장, 장민혁 부회장의 대학 동창입니다. 그림값을 부풀려서 법인 돈을 지급하고 수수료를 뗀 뒤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입니다. 장세희가 강진우의 어깨를 치며 감탄했습니다. 와, 강진우. 너 진짜 물건이다. 어떻게 그걸 찾아냈어? 변호사들도 못 찾은 건데. 강진우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그냥 숫자가 말을 하는 것 같아서요. 여기가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장세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타깃은 정해졌어. 내일 그 갤러리 VIP 프리뷰 행사가 있어.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관장을 낚자. 다음 날 오후 안정가옥의 드레스룸입니다. 장세희가 강진우에게 최고급 턱시도를 입히고 나비 넥타이를 매주며 잔소리를 늘어놓습니다. 허리 더 펴. 고개 들고. 와인잔은 볼을 잡지 말고 다리를 잡는 거야. 그렇게 촌스럽게 잡으면 바로 들통나. 강진우가 어색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옷은 처음이라 너무 불편합니다. 숨을 못 쉬겠어요. 장세희가 강진우의 가슴팍을 툭 치며 웃었습니다. 익숙해져야 해. 넌 이제 가정부 아들이 아니라 태상그룹의 차기 리더니까. 당당해져. 넌 그럴 자격 있어. 장세희의 눈빛에서 묘한 신뢰와 설렘이 느껴집니다. 강진우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강진우가 깊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저녁 7시 청담동의 화려한 더 아트 갤러리 앞입니다.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화려하게 치장한 상류층 인사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강진우와 장세희가 팔짱을 끼고 자연스럽게 행사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강진우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신비주의 펀드 매니저로 신분을 위장했습니다. 장세희가 샴페인 잔을 들고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저기 보이지? 저 여자가 관장이야. 지금 표정이 안 좋아. 뭔가 불안해 보여. 갤러리 구석,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40대 여성이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장민혁의 대학 동창인 김 관장입니다. 김 관장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황급히 비상구 쪽 복도로 사라집니다. 강진우가 눈짓을 보내고 조용히 김 관장의 뒤를 밟습니다. 비상구 계단 아래 김 관장이 휴대전화를 붙들고 소리를 죽여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 부회장님, 이제 와서 꼬리 자르기라니요. 제가 리스크 감수하고 세탁해드린 돈이 얼만데. 수화기 너머로 장민혁의 고함 소리가 우문거립니다. 시끄러워. 감사팀 떴다며? 내 선에서 알아서 처리해. 나까지 불똥 튀면 너부터 죽여버릴 줄 알아. 전화가 뚝 끊깁니다. 김 관장이 털썩 주저앉으며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집니다. 이 나쁜 새끼. 지만 살겠다고. 그때 강진우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며 김 관장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버려지셨군요. 토사구팽이라고 하던가요? 김 관장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납니다. 누구세요? 여기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강진우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가짜 명함이지만 금박이 번쩍이는 고급스러운 명함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JS 파트너스의 제임스 강입니다. 장민혁 부회장님과는 악연이 좀 있죠. 김 관장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강진우를 훑어봅니다. 그래서요? 저랑 무슨 상관이죠? 강진우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장민혁 부회장, 지금 끝났습니다. 회의만 통과될 거고 곧 구속될 겁니다. 혼자 독박 쓰고 감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랑 손잡고 사면 받으시겠습니까? 김 관장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강진우가 쐐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이중장부 가지고 계시죠? 민혁이는 당신을 버렸지만 저는 당신을 보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장태산 회장님의 약속입니다. 장태산 회장이라는 말에 김 관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김 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저를 지켜주실 수 있나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약속드립니다. 대신 지금 바로 그 장부 저에게 넘기십시오. 김 관장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개인 금고가 있는 사무실로 앞장섭니다. 같은 시각 강원도의 한 호화 별장입니다. 장민혁이 술병을 벽에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술이 흥건합니다. 강진우, 이 버러지 같은 새끼가 감히 내 뒤를 캐? 장민혁이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아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조폭 출신의 해결사입니다. 나야. 돈은 입금했다. 일 하나 처리해. 장민혁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립니다. 강진우 그 새끼 약점이 딱 하나 있어. 그 애미. 시장에서 분식집 한다며? 아주 박살을 내버려. 다시는 장사 못하게. 그리고 아들놈한테 전해. 깝치면 애미 목숨 없다고. 전화를 끄는 장민혁이 킬킬거립니다. 효자나셨지. 효자나셨어. 어디 내 엄마가 피를 흘려도 그 잘난 정의감이 나오나 보자. 다음 날 저녁 재래시장 골목입니다. 진우의 어머니 박 여사가 분식집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천천히 정리했겠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합니다. 가게 주변을 서성이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자꾸 눈에 밟혔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가 장바구니를 꼭 쥐고 종종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걷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시선이 느껴져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진우한테는 말하면 안 돼. 나 때문에 그 귀한 일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지. 박 여사가 두려움을 꾹 누르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 시각 안전가옥에서는 강진우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 관장에게서 확보한 이중 장부와 녹취록이 담긴 USB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어머니가 다려주신 셔츠의 단추를 하나하나 채웁니다. 단추를 채우는 손끝에 비장함이 서려 있습니다. 장세희가 다가와 강진우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물었습니다. 긴장돼? 강진우가 거울 속의 장세희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차분해집니다. 반드시 지킬 겁니다. 회장님도 어머니도 그리고 태산그룹도요. 장세희가 미소 지으며 강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가서 저들을 심판하자.
강진우가 주먹을 불끈 쥐며 어둠 속을 응시합니다. 내일 아침 열릴 주주총회는 단순한 회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대결이자 진실을 밝히는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강진우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대연회장 입구부터 전운이 감돕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입구에 진을 치고 주주들의 신분증을 험악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장민혁 부회장이 심어둔 용역들입니다. 오전 10시 정각 육중한 문이 열리고 장태산 회장의 휠체어가 들어옵니다. 그 뒤를 강진우와 장세희가 든든하게 보좌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집니다. 장민혁 측 대리인인 한 이사가 단상 앞으로 뛰어나와 삿대질을 합니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자격도 없는 인턴 나부랭이가 감히 신성한 주주총회장에 들어와? 장내에 있던 장민혁의 추종 세력들이 일제히 야유를 퍼붓습니다. 나가라, 살인자 아들. 어디서 가정부 아들이 회사를 먹으려고 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강진우에게 쏟아집니다. 하지만 강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상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마이크 앞에 선 강진우가 장내를 둘러보며 입을 열려는 찰나였습니다.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무언가를 힘껏 던집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강진우의 이마에서 노란 액체가 흘러내립니다. 날계란입니다. 비릿한 계란물이 강진우의 말끔한 정장을 타고 뚝뚝 떨어집니다. 장세희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나가려 했지만 강진우가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강진우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란물이 흐르는 얼굴 그대로 주주들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강진우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빛나자 소란스럽던 장내가 기묘한 침묵에 휩싸입니다. 강진우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얼굴에 묻은 이 오물은 닦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장민혁 부회장이 우리 태상그룹에 묻힌 오물은 여러분의 결단이 아니면 닦아낼 수 없습니다. 강진우의 목소리가 좌중을 압도합니다. 강진우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스크린을 가리킵니다. 화면에 복잡한 숫자들이 붉은색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장민혁 부회장은 지난 5년간 유령 갤러리를 통해 회사 자금 5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돈은 모두 그의 도박 자금과 유흥비로 탕진되었습니다. 객석에서 경악하는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500억? 세상에. 장민혁 측 이사가 소리칩니다. 거짓말이야. 증거 있어? 저놈 말 다 날 줘야. 강진우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깁니다. 어제 갤러리에서 확보한 김 관장의 자백 영상이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웁니다. 부회장님이 시켰어요. 그림값을 부풀려서 차명 계좌로 보내라고.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김 관장이 울먹이며 장부를 내미는 장면까지 생생하게 나옵니다.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장민혁을 옹호하던 이사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하려 합니다. 분노한 소액 주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휘두릅니다. 장민혁 해임하라. 구속하라. 우리 돈 다 어디 갔어. 도둑놈들.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장민혁 성토장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투표 개시를 선언합니다.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압도적인 표 차이로 장민혁의 대표이사 해임안과 이사 자격 박탈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자 장태산 회장이 휠체어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김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단상에 오른 장태산 회장이 강진우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주주 여러분,
제 불찰로 회사가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 마십시오. 여기 있는 강진우가 태산에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할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태산의 미래입니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강진우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객석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계란 범벅이 된 얼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모습입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강진우가 휴대전화를 들고 조용한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이 아직도 가늘게 떨리고 있습니다. 엄마, 나야. 수화기 너머로 박 여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진우야, 밥은 먹었니? 오늘 중요한 날이라며. 별일 없었어? 강진우가 울컥하는 것을 참으며 밝게 대답합니다. 응, 다 끝났어. 엄마, 이제 고생 안 해도 돼.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지금 바로 데리러 갈게. 1시간 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장태산 회장이 미리 준비해둔 펜트하우스입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박 여사가 쭈뼛거리며 들어섭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을 보자 박 여사가 신발을 벗지도 못하고 현관에 서 있습니다. 아이고,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못 밟겠네. 내 양말이 더러운데. 박 여사가 발을 동동 구르자 장태산 회장이 거실에서 실내화를 들고 걸어옵니다. 장태산 회장이 박 여사 앞에 무릎을 굽히고 직접 실내화를 발 앞에 놓아줍니다. 박 여사, 아니 사부인. 어서 오십시오. 이 집 주인은 이제 사부인입니다. 편하게 들어오십시오. 박 여사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어머나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장태산 회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박 여사의 거친 손을 잡습니다. 제 목숨을 살린 은인의 어머니십니다. 그리고 훌륭한 아들을 키워주신 존경스러운 분이고요. 자, 들어오세요. 진우와 세희가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습니다. 넓은 다이닝룸 식탁에는 셰프가 만든 요리 대신 소박한 냄비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박 여사가 챙겨온 김치로 끓인 돼지고기 김치찌개입니다. 그리고 장태산 회장이 제일 좋아한다는 두툼한 계란말이가 노랗게 빛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장태산 회장이 김치찌개를 한술 뜨더니 눈을 감고 감탄합니다. 바로 이 맛이야. 5성급 호텔 요리사도 이 맛은 못 냅니다. 정말 꿀맛이네요. 박 여사가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계란말이를 장태산 회장의 밥그릇 위에 올려줍니다. 입에 맞으신다니 다행이네요. 많이 드세요. 신분도 격식도 사라진 저녁 식탁입니다. 서로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강진우가 밥을 먹다 말고 목이 메어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공사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먹던 컵라면, 대리운전을 하다 편의점에서 떼오던 삼각김밥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머니와 이렇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음 편하게 먹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장세희가 식탁 밑으로 강진우의 손을 살며시 잡아줍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강진우가 눈물을 삼키며 다시 숟가락을 듭니다. 식사를 마치고 강진우와 장세희가 넓은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강진우의 뜨거웠던 하루를 식혀줍니다. 장세희가 와인 잔 2개를 들고 와 하나를 건넵니다. 오늘 정말 멋졌어, 강진우. 계란 맞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때는 진짜 회장님 젊었을 때 보는 줄 알았다니까. 강진우가 와인 잔을 받으며 피식 웃습니다. 다 세희 씨 덕분입니다. 세희 씨가 옆에 없었으면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장세희가 난간에 기대어 강진우를 그윽하게 바라봅니다. 우린 꽤 괜찮은 파트너 같아. 안 그래? 파트너요? 저는 파트너 이상이 되고 싶은데요. 강진우의 농담 섞인 진심에 장세희의 볼이 발그레해집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건배를 합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쨍하는 맑은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거실 소파에서는 박 여사가 편안한 표정으로 잠이 들었고 장태산 회장이 그 옆에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행복한 밤입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너무 긴 휴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각 아파트 단지 입구입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엔진 소리를 죽인 채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헬멧을 쓴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합니다. 액정 화면에는 박 여사의 사진과 내일 아침 동선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타깃 확인. 내일 아침 시장 골목. 확실하게 처리해. 장민혁이 보낸 섬뜩한 메시지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 안에서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스로틀을 감습니다. 부르릉. 날카로운 배기음이 행복한 펜트하우스의 창문을 때리듯 스쳐 지나갑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 뒤에 가장 짙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폭풍은 아직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장태산 회장의 본가 저택입니다. 행복했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장태산 회장이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평소 믿고 맡기던 가사 도우미가 쟁반에 물 한 잔을 받쳐들고 들어옵니다. 장민혁이 미리 돈으로 매수한 도우미입니다. 도우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지만 장태산 회장은 기분이 좋아 흥얼거리느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주무시기 전에 물 드세요. 장태산 회장이 웃으며 물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래, 고맙네. 오늘따라 물맛도 달구만. 내일은 진우 녀석이랑 낚시나 갈까? 말을 채 끝내기도 전입니다. 장태산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컥 하는 소리를 냅니다. 눈앞이 핑 돌더니 시야가 까맣게 전멸합니다. 왜 이러지? 숨이. 장태산 회장이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쓰러집니다. 가사 도우미가 비명을 지르지 않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부회장님, 처리했습니다. 지금 쓰러지셨어요. 10분도 되지 않아 앰뷸런스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장민혁이 대동한 사설 구급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장태산 회장을 싣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다음 날 아침 태산병원 VIP 병동 로비입니다. 강진우와 장세희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은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큰 경호원들이 철통같이 막고 있습니다. 강진우가 경호원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비키세요.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장민혁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걸어 나옵니다. 장민혁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섬뜩한 승리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장민혁이 혀를 차며 강진우 앞을 막아섭니다. 어딜 감히 들어오려고 해? 여기가 내 안방인 줄 알아? 강진우가 주먹을 꽉 쥐며 장민혁을 노려보았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까지 멀쩡하셨습니다. 당신 짓이지? 장민혁이 코웃음을 치며 옆에 있던 변호사에게 눈짓을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내 강진우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법적 보호자 지정 통지서입니다. 장태산 회장님은 현재 심신미약 상태로 장남인 장민혁 부회장님이 모든 의료 결정권과 면회권을 갖습니다. 외부인, 특히 강진우 씨의 접근을 전면 금지합니다.
강진우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심신미약?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제 나랑 밥 먹고 웃으셨어. 장민혁이 강진우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누가 남의 집 밥상에 숟가락 얹으래. 넌 그냥 남이야.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썩 꺼져. 경호원들이 강진우와 장세희를 거칠게 밖으로 밀어냅니다. 병원 밖 대형 전광판에서는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속보 태산그룹 장태산 회장 혼수 상태. 원인은 가정부 아들의 무리한 경영 개입 스트레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멘트를 이어갑니다. 장 회장의 측근에 따르면 최근 입사한 강모 씨가 회장에게 정체불명의 건강식품을 먹여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독극물 투여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화면에는 강진우가 장태산 회장에게 핫팩을 챙겨주던 CCTV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약을 타는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된 영상입니다.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이 강진우를 알아보고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사람 아냐? 뉴스에 나온 페르나? 와, 독하다 독해. 유산 노리고 회장을 독살해? 순식간에 강진우는 국민 역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재래시장 골목입니다. 진우의 어머니 박 여사가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장을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사준 새 옷을 입고 콧노래를 부르며 콩나물을 고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승진했는데 제일 싱싱한 걸로 주세요. 상인이 박 여사를 흘깃보더니 퉁명스럽게 대꾸합니다. 아줌마 뉴스도 안 봐요? 아들이 사람 죽이게 생겼는데 콩나물이 넘어가요? 박 여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묻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우리 진우가 누굴 죽여요? 그때 오토바이 헬멧을 쓴 건장한 남자 셋이 골목길을 막아섭니다. 장민혁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입니다. 사내 하나가 야구 방망이로 박 여사의 장바구니를 후려칩니다. 두부와 콩나물이 바닥에 지시겨집니다. 아이고, 왜 이러세요? 박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습니다. 깡패가 박 여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위협합니다. 야, 이 할망구야.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회장님한테 약을 먹여? 앙? 아니에요. 우리 진우는 그런 애 아니에요. 박 여사가 울부짖으며 빌지만 깡패는 박 여사를 바닥으로 거칠게 밀칩니다. 박 여사의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 쿵 하고 부딪힙니다. 붉은 피가 시장 바닥으로 흘러내립니다. 주변 상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고 깡패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엄마.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강진우가 피투성이가 된 어머니를 발견하고 절규합니다. 강진우가 어머니를 업고 미친 듯이 달립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 병원 다 왔어. 강진우가 태산병원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원무과 직원이 강진우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차갑게 말합니다. 진료 거부합니다. 나가세요. 강진우가 울면서 사정합니다.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직원이 보안 요원을 부르며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위에서 지시 내려왔습니다. 강진우 씨 가족은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요.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나가세요. 강진우가 피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다시 업고 빗속으로 뛰쳐나갑니다. 결국 도심 외곽의 허름한 개인 의원까지 가서야 겨우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붕대를 감으며 혀를 찹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뇌진탕 증세가 있으니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강진우가 잠든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병원 TV 뉴스에 강진우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검찰 강진우 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이제 강진우는 갈 곳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외곽의 낡은 모텔방입니다. 강진우가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세희가 대포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습니다. 강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투를 집어듭니다. 나갈래. 엄마한테 가야겠어. 혼자 무서워하실 거야. 장세희가 강진우의 앞을 막아서며 뺨을 세게 때립니다. 짝! 정신 차려. 지금 나가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죽어. 장민혁이 그걸 노리고 함정 파놓은 거 몰라? 강진우가 붉어진 뺨을 감싸 쥐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그럼 어떡해. 회장님은 잡혀있고 엄마는 다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때 모텔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김 비서실장이 비에 젖은 채 들어옵니다. 김 실장이 품에서 병원 구조도를 꺼내 탁자에 펼칩니다. 강진우 씨, 시간이 없습니다. 회장님, 지금 약물로 강제 수면 상태십니다. 강진우의 눈이 커집니다. 김 실장이 비장한 목소리로 말을 잇습니다. 병원장과 장민혁이 짠 겁니다. 깨어나지 못하게 계속 진정제를 투여하고 있어요. 이대로면 정말 돌아가십니다. 강진우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듭니다. 김 실장이 병실 도면의 한 곳을 짚었습니다. VIP 병실 금고에 회장님이 쓰러지기 전 넣어둔 태블릿 PC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민혁의 이중 장부 원본과 수정된 유언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가져와야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장세희가 강진우의 어깨를 잡으며 묻습니다. 들었지? 이게 마지막 기회야. 할 수 있겠어? 강진우가 눈물을 닦고 일어서며 눈빛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울고만 있는 유약한 청년의 눈이 아닙니다. 해야죠.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강진우가 화장실로 들어가 가위를 들었습니다. 서걱, 서걱.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세면대에 수북이 쌓입니다. 강진우가 편의점에서 사온 염색약으로 머리를 검게 물들이고 뿔테 안경을 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영락없는 촌스러운 청소부입니다. 장세희가 미리 섭외한 병원 내부 청소부에게서 받아온 유니폼을 강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출입 중이야. 12시 교대 시간에 맞춰서 뒷문으로 들어가. 20층 VIP 병동까지 10분 안에 가야 해. 새벽 1시 폭우가 쏟아지는 태산병원 뒷문입니다. 청소 카트를 미는 강진우의 손이 빗물과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경비원이 하품을 하며 신분증을 대충 확인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오늘따라 늦네. 빨리빨리 다닙시다. 강진우가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웅얼거며 안으로 들어섭니다. 복도는 서늘하고 조용합니다. 강진우가 바닥을 닦는 척하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합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민혁이 경호원들과 함께 걸어 나옵니다. 강진우의 심장이 멎을 듯이 쿵쾅거립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강진우가 본능적으로 벽 쪽으로 몸을 돌려 열심히 대걸레질을 합니다. 장민혁이 강진우의 등 뒤를 지나치며 멈칫합니다. 구두굽 소리가 강진우의 바로 뒤에서 멈춥니다. 야, 청소부. 장민혁의 목소리가 강진우의 뒷덜미를 차갑게 긁습니다. 강진우가 침을 꼴깍 삼키며 천천히 고개를 돌리지 않고 허리만 숙입니다. 네, 선생님. 목소리를 최대한 깔고 사투리를 섞어 대답합니다. 장민혁이 강진우의 낡은 운동화를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봅니다. 바닥에 물기 안 남게 똑바로 닦아.
미끄러져서 누구 다치면 책임질 거야?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민혁이 콧방귀를 뀌며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냄새나게. 가자. 장민혁의 일행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강진우가 다리에 힘이 풀려 카트를 잡고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릅니다. 강진우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천장을 향해 속삭입니다. 기다리세요, 아버지. 그리고 미녀가. 딱 기다려라. 네가 판 지옥으로 보내줄 테니까. 엘리베이터 숫자가 20을 향해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 태산병원 VIP 병동의 복도는 쥐 죽은 듯 고요합니다. 청소부로 위장한 강진우가 린넨실 구석, 세탁물 수거함 뒤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려 숨소리조차 내기 힘듭니다. 강진우가 손목시계를 확인합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진우가 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장세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잠시 후 병원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집니다. 따르릉, 따르릉,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전 직원과 환자는 즉시 대피하십시오. 천장에 달린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복도에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합니다. 뭐야? 불이야? 어디서 난 거야? 회장님 모셔. 빨리 이동해. 경호원들이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가려다 서로 엉키며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 틈을 타 강진우가 린넨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강진우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장태산 회장의 병실로 미끄러지듯 들어갑니다. 병실 안은 고요합니다. 강진우가 침대로 다가가자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장태산 회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며칠 사이 반쪽이 된 얼굴, 앙상하게 마른 손이 강진우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강진우가 입을 틀어막고 흐르는 눈물을 삼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강진우가 벽에 걸린 풍경화 뒤를 더듬어 비밀 금고를 찾아냅니다. 김 비서실장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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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달칵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립니다. 그 안에 태블릿 PC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강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꺼내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한 대로 병실 구석, 커다란 고무나무 화분 뒤에 태블릿을 숨깁니다. 카메라 렌즈가 병실 중앙을 비추도록 각도를 맞춥니다. 강진우가 휴대전화를 꺼내 방송 송출 앱을 실행합니다. 방송 시작 버튼을 누르자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쾅 열리며 장민혁이 들이닥칩니다. 물에 젖은 생쥐꼴을 한 장민혁이 씩씩거리며 들어오다 강진우와 마주칩니다. 장민혁의 눈이 찢어질 듯 커집니다. 너 이 자식? 청소부가 아니라 강진우였어? 장민혁이 뒤따라오던 경호원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뭐해? 문 잠가. 이 새끼 오늘 내 손에 죽었어. 경호원들이 문을 가로막고 섭니다. 강진우는 도망가지 않고 침착하게 장민혁을 노려봅니다. 장민혁이 강진우의 손에 들린 금고 열쇠를 보더니 비릿하게 웃습니다. 도둑질까지 하시겠다? 거기 있는 거 내놔. 내 비자금 장부지? 강진우가 뒷걸음질 치며 베란다 쪽으로 장민혁을 유인합니다. 장민혁, 당신이 사람이야? 아버지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돈이 중요해? 장민혁이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강진우에게 다가옵니다. 돈이 전부야, 이 멍청한 놈아. 노인네는 어차피 갈 때가 됐어. 내가 조금 일찍 보내드리는 게 뭐 어때서? 강진우가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도발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썼나? 병원장 매수해서 식물인간으로 만들라고 지시했지? 장민혁이 광기 어린 눈으로 낄낄거립니다. 그래, 내가 시켰다. 병원장 그 늙은이도 돈 몇 푼 쥐어주니까 침 질질 흘리면서 좋아하더라. 이 병원에서 내 말 거역할 놈은 없어. 장민혁이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듭니다. 칼날이 번쩍이자 강진우가 침을 꿀꺽 삼킵니다. 죽어라, 강진우. 여기서 뛰어내리면 자살로 처리해 줄게. 장민혁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듭니다. 강진우가 몸을 피하며 소리칩니다. 장민혁, 멈춰. 지금 내 목소리 전 국민이 듣고 있어. 장민혁이 멈칫하며 코웃음을 칩니다. 무슨 개소리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국민 타령이야? 강진우가 화분 뒤를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저기 봐. 태블릿 보여? 지금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이야. 시청자가 벌써 10만 명이 넘었네. 장민혁의 시선이 화분 뒤로 향합니다. 숨겨진 태블릿 화면에 실시간 채팅창이 폭포수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살인마 장민혁? 와, 진짜 미친놈이네. 경찰 뭐하냐? 빨리 안 잡아가고. 장민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립니다. 자신의 범죄 자백이 토씨 하나 빠짐없이 생중계된 것입니다. 장민혁이 덜덜 떨며 뒷걸음질 칩니다. 이건 함정이야. 이거 조작이야. 강진우가 차갑게 쏘아붙입니다. 조작? 내 입으로 다 불어놓고 무슨 조작이야. 넌 끝났어. 이성을 잃은 장민혁이 괴성을 지르며 태블릿을 향해 돌진합니다. 꺼. 당장 끄란 말이야. 장민혁이 태블릿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발로 짓밟습니다. 그리고는 살기 어린 눈으로 강진우를 쳐다봅니다. 너만 없으면 돼. 너랑 같이 죽을 거야. 장민혁이 강진우의 목을 조르며 베란다 난간으로 밀어붙입니다. 강진우의 숨이 막혀옵니다. 난간이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장민혁의 소나기 힘이 엄청납니다. 강진우의 시야가 흐릿해지는 순간입니다. 와장창, 병실 창문이 깨지며 굉음이 들립니다. 옥상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온 경찰 특공대원들이 창문을 깨고 진입합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특공대원이 장민혁의 등에 테이저건을 발사합니다. 타타타탁, 전류가 흐르는 소리와 함께 장민혁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굽니다. 으악! 경호원들도 순식간에 제압당해 무릎을 꿇습니다. 강진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기침을 합니다. 콜록, 콜록. 경찰들이 장민혁의 손목에 수갑을 채웁니다. 장민혁이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발버둥 칩니다. 이건 무효야. 강진우 저 새끼가 함정 판 거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강진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장민혁을 내려다봅니다. 알지. 돈에 미쳐서 아버지를 죽이려 한 패류나. 그게 너야. 장민혁이 끌려나가면서 악을 씁니다.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장민혁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집니다. 곧이어 의료진이 병실로 뛰어들어옵니다. 장세희가 의사들을 지휘하며 들어옵니다. 빨리 회장님 상태 확인해. 해독제 투여하고 바이탈 체크해. 의사들이 장태산 회장의 링거를 뽑고 해독제를 주입합니다. 불규칙하게 뛰던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갑니다. 비. 규칙적인 기계음이 들리자 병실 안에 있던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강진우가 장태산 회장의 침대맡에 주저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버지. 강진우의 눈물이 장태산 회장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장세희가 다가와
강진우의 어깨를 감싸 안아줍니다. 잘했어. 네가 해냈어. 아버지는 이제 괜찮으실 거야. 창밖에는 어느새 비가 그치고 동이 트고 있습니다. 병원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진우가 베란다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수많은 시민이 촛불을 들고 병원 앞에 모여 있습니다. 방송을 본 시민들이 강진우를 응원하고 장민혁의 구속을 촉구하기 위해 달려온 것입니다. 힘내세요, 강진우. 장태산 회장님 쾌유를 빕니다. 시민들이 든 피켓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며칠 뒤 태산병원 대강당입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휠체어를 탄 장태산 회장이 들어옵니다. 의식을 되찾은 장태산 회장은 조금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합니다. 장태산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성명서를 읽어내려갑니다. 국민 여러분, 제 부덕의 소치로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 장남 장민혁을 호적에서 파내고 법적 부자관계를 단절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집니다. 장태산 회장이 옆에 서 있는 강진우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강진우를 제 양자로 입적하고 태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이 아이는 피보다 진한 진심으로 저와 회사를 지켜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지만 장태산 회장은 대답 대신 강진우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병원 옥상 정원입니다. 강진우와 장세희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춥니다. 장세희가 강진우에게 캔커피를 건네며 묻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네. 기분이 어때, 강 대표님? 강진우가 캔을 따며 쑥스러운 듯 웃습니다. 대표님이라뇨? 아직 어색합니다. 그냥 꿈만 같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청소 카트 밀면서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장세희가 강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넌 자격 있어. 충분히. 강진우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먹구름이 거친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엄마 병원 가봐야죠. 많이 기다리실 텐데. 같이 가. 어머님이 끓여주신 김치찌개 또 먹고 싶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갑니다. 긴 밤이 지나고 드디어 태산그룹에도 그리고 강진우의 인생에도 진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장민혁이 퀭한 눈으로 앉아 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피고인 장민혁은 친족 살해 미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가 조작 등 12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장민혁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거립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법정을 가르자 방청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장민혁이 비명을 지르며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갑니다.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태산그룹 회장이야. 이거 나. 장민혁의 절규가 닫히는 문틈으로 사라집니다. 며칠 후 독방에 수감된 장민혁은 허공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혼잣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 차 대기시켜. 아버지가 부르셔. 으흐흐. 내가 회장이라니까. 과거의 영광에 갇혀 미쳐버린 장민혁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반면 태산그룹 본사 공장 식당은 활기가 넘칩니다. 점심시간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식판을 들고
직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앉습니다. 강진우 대표이사입니다. 강진우가 밥을 한술 크게 떠먹으며 옆에 앉은 반장님에게 묻습니다. 반장님, 이번에 새로 들어온 기계는 좀 어떠세요? 작동은 잘 됩니까? 반장님이 껄껄 웃으며 강진우의 어깨를 툭 칩니다. 아이고, 대표님. 작업복이 정장보다 더 잘 어울리십니다. 기계는 아주 쌩쌩합니다. 덕분에 불량률이 확 줄었어요. 강진우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입니다. 다행이네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매주 수요일은 제가 항상 여기 있을 거니까요. 직원들이 강진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존경과 애정이 가득합니다. 권위적이고 차가웠던 장민혁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회사 분위기입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전원주택입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 밀짚 모자를 쓰고 몸빼 바지를 입은 노신사가 텃밭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장태산 회장입니다. 장태산 회장이 상추를 뜯다가 허리를 두드리며 끙끙거립니다. 아이고 허리야. 농사가 경영보다 더 어렵구만. 옆에서 호미질을 하던 박 여사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회장님, 상추 뿌리까지 다 뽑으시면 어떡해요. 입만 살살 뜯으셔야죠. 장태산 회장이 머쓱한 표정으로 흙 묻은 손을 텁니다. 허허, 이거 참. 박 여사한테 배우려면 아직 멀었어.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정겹습니다. 대문 밖에서 경적 소리가 들리더니 고급 세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장세희가 양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들고 내립니다. 아빠, 어머니, 저 왔어요. 장세희가 텃밭으로 뛰어와 장태산 회장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왔냐? 바쁠 텐데 매주 뭐하러 와? 장태산 회장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뒤이어 운전석에서 강진우가 내리며 트렁크에서 캠핑용 바비큐 그릴을 꺼냅니다. 세희 씨, 고기부터 냉장고에 넣어줘요. 날씨가 더워서 상하겠어. 장세희가 강진우를 흘겨보며 투덜댑니다. 알았어, 오빠. 하여간 잔소리는. 요즘 보면 아빠보다 오빠가 더 영감님 같다니까. 오빠라는 호칭에 강진우의 얼굴이 살짝 붉어집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마당에 조촐한 바비큐 파티가 열렸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숯불 위에 두툼한 목살이 지글거리며 익어갑니다. 고소한 냄새가 마당 가득 퍼집니다. 장태산 회장이 각 구운 고기 한 점을 상추에 정성스럽게 쌉니다. 그리고는 옆에 앉은 박 여사의 입에 넣어줍니다. 자, 마이너스 하세요. 여보. 박 여사가 살에 들린 듯 기침을 합니다. 콜록. 어머, 회장님. 아니, 영감님. 애들 보는데. 박 여사의 얼굴이 잘 익은 사과처럼 빨개졌습니다. 장세희와 강진우가 서로를 보며 킥킥거립니다. 장세희가 맥주 캔을 따며 소리칩니다. 와, 우리 새어머니 얼굴 빨개지신 것 좀 봐. 아빠 한 번 더. 장태산 회장이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짓지만 눈가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녀석들하곤 밥이나 먹어라. 네 식구가 둘러앉아 건배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쨍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우편 배달부 오토바이 소리가 들립니다. 등기 왔습니다. 강진우가 달려가 편지를 받아옵니다. 봉투에는 교도소라는 발신지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장민혁이 보낸 편지입니다. 강진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식탁으로 돌아온 강진우가 말없이 편지를 장태산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순간 화기애애하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릅니다. 장태산 회장이 편지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봉투 겉면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박 여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장태산 회장을 바라봅니다. 여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장태산 회장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뜯지도 않고 타오르는 바비큐 그릴 불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편지 봉투를 순식간에 삼켜버립니다. 장민혁의 이름이 검은재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장세희가 놀란 눈으로 묻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장태산 회장이 강진우의 어깨를 감싸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괜찮다. 이미 끝난 인연이야. 내 진짜 아들은 여기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장태산 회장의 투박한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강진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강진우가 장태산 회장의 손을 맞잡으며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평생 곁에 있을게요. 장태산 회장이 호탕하게 웃습니다. 그래, 그래.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나. 자, 고기 타겠다. 많이들 먹어라. 밤이 깊어가고 마당에는 모닥불이 피어올랐습니다. 강진우가 집안에서 통기타를 들고 나옵니다. 아버지 좋아하시는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좋지. 낭만에 대하여 할 줄 아냐? 그럼요. 연습 많이 했습니다. 강진우가 기타줄을 튕기며 노래를 시작합니다. 구슬픈 멜로디지만 강진우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박 여사가 박수를 치고 장세희가 어깨를 들썩이며 화음을 넣습니다. 장태산 회장은 눈을 지그시 감고 노래를 감상하며 박자를 맞춥니다. 행복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밥을 먹고 노래를 부르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차가운 돈다발보다 낡은 목도리 한 장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위하는 투박한 진심이 혈연보다 더 단단한 가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장 회장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부와 명예보다 진우와 함께한 소박한 김치찌개 한 끼가 더 행복해 보였던 것은 왜일까요?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일 겁니다. 부디 우리 구독자님들의 삶에도 계산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팍팍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오늘 하루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